이태원 클라스의 주무대인 이태원 클럽가에서 한국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라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방역 모범국이라는 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세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잠복기가 2주 정도 되는 것을 고려해 13일까지는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한국의 방역 당국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이태원의 클럽을 방문했던 황금 연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는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혹시 싱가포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3월 23일 학교의 등교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가 집단 감염이 나오며 현재 2만 5천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인구가 500만 명에 불과한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치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언론에서 꾸준히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유흥가에서 결국 집단 감염이 발생되었는데, 이를 보며 많은 한국의 국민들이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노력했던 것이 물거품이 돼버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학교 등교 개학을 재연기하며 코로나19와의 싸움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상황이 지난 신천지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태원에 관련 클럽을 갔던 방문객 중 많은 사람들이 혹시 동성애자로 찍혀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방문자들이 작성한 연락처 중 절반 이상이 허위 기재로 밝혀졌으며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태를 싱가포르와 같이 팬데믹 수준으로 가기 전에 막으려면 신속하게 방문객을 찾아 검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카드 내역 조회, CCTV 자료 분석,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 접속자 분석 등을 이용해 명단을 만들어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해 검사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 서울시는 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0일 3,500건이었던 검사 건수는 11일 6,500여 건으로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이고 신속한 한국의 대처에 대하여 현재 긴급 사태가 선포된 이웃나라 일본의 한 언론이 방송에서 한국 당국의 움직임을 조명했습니다. 일본 후지TV 토크쇼 바이킹에서는 이번 이태원 사태에 대한 한국 보건당국의 대응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했는데요. 특히 지난 신천지 상황과 같이 숨어버릴 가능성이 높은 클럽 방문객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집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들은 GPS, 신용카드, CCTV, 휴대폰 기지국 접속 내용 등을 통해 한 명씩 추적해 나가는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높이 평가한 반면, 일본의 경우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PCR 검사를 했는지 다 종이에 써야 하고 그걸 팩스로 후생 노동성으로 보내는 시스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한국 당국의 머릿속에는 상황이 다 들어있고 어떻게 움직여야 좋을지 구상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며, 게다가 지자체장들도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하는 것이 확실해서 한국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패널은 예상범위 아니니까 역시 손 쓰는 방법이 빠르다, 일본은 정말 새삼 IT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일본의 한 칼럼니스트는 한국과 일본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와 같은 추적 시스템이며 일본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과연 이번 이태원 클럽발 확산 사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낼 것인지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